이 국장님, 네. 지금 국민의힘은 네. 이제 8명으로 후보자가 압축이 돼갖고 경선에 돌입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뭐 4대 4로 이렇게 나눴던데 네. 앞으로 TV 토론이라든가 네. 이런 것에 대비해서 결국은 이제 지금 한덕수 대행을 제외하고 그 사람 한덕수 대행은 뭐 경선에 참여를 안 했으니까 거기서 빼고 빼야죠. 예, 예. 결국 등록을 1위 안 싸움은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일 거고 예, 예. 그 4위 싸움은 안철수냐 나경원이냐 예. 이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안철수는 원래 고정적인 어떤 득표율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나경원은 이번에 좀 뒤늦게 뛰어들었습니다. 그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 근데 안철수는 고정 지지층이 너무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고, 나경원은 늦게 출발했지만, 어쨌든 자신의 또 팬덤이 어느 정도는 있고 하니까, 이게 어떤 결과를 낳느냐? 3대1이냐, 2대2냐예요. 결과적으로는 찬탄, 반탄. 친윤, 비윤, 뭐 이렇게 따져보면 나경원, 홍준표, 김문수가 셋이 연대를 해서 한동훈을 상대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느냐, 아니면 홍준표, 그 다음에 김문수와 안철수, 한동훈 이렇게 해서 2대2 구도가 되느냐, 3대1, 2대2 이렇게 되죠. 그러나 지금 4강에 들어가는 것은 무당층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상대로 해서 일반 여론조사니까 하강에 드느냐 안 드느냐가 중요한 건데 안철수 의원이 나경원한테 지금 일반 여론조사 이런 데서는 조금씩 밀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뒤집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네. 사실은 당심의 경우는 뿌린 나경원이 강하지요. 그거야. 예, 당심으로 평가를 한다면. 그러나 안철수는 전체적인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우위를 점할 수가 있어서 1차의 4강은 누가 될지 이건 발언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네네. 예. 나경원과 안철수의 피말리는 접전입니다. 그렇죠. 접전이죠. 다만 최근에 이런 여론조사 경향을 보면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그동안 상당히 고전을 면치를 못했어요. 네. 그런데 최근 이 추세로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상승세를 타고 있구나. 맞습니다. 대신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은 조금 정체돼 있어요. 정체 내지는 하향세. 예, 예.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1위 싸움이 결국 김문수와 한동훈 간 싸움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습니다. 원래 지금 말씀하셨듯이 고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시점은 3위 그룹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김문수, 홍준표, 그 다음에 한동훈, 이렇게 뭐 그렇다고 차이는 크지 않지만 그런 흐름이었다가 어느 순간부터 2위, 고정적인 2위가 됩니다. 한동훈이.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일부 무당층이라든지 뭐 중도층에서는 한동훈이 치고 올라왔다, 또는 사자 대결에서 치고 올라왔다라는 기사가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보면 윤 대통령과 연관이 있다. 윤 대통령이 지금 사법재판에서 하는 어떤 행동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명태균과 관련된 기사들, 또 그 안에서 얼마 썼다. 예를 들어서 228톤의 물을 썼다. 일주일 동안 대통령실에서.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그때부터 김문수, 홍준표의 지지율보다는 한동훈의 지지율이 조금 오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죠. 그게 지금 14, 15일 조사해갖고 바로 어제 나온 거죠. 네. 여론조사 공정. 네네. 여론조사 공정이요. 그게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좀 일부. 그게 바로 이 한동훈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당층의 한동훈이 15.9, 홍준표가 7.5, 나경원이 7.4로 나온 것도 있고요. 사자 대결에서도 한동훈이 김문수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이재명, 이낙연, 이준석을 했을 때 한동훈이 25로 이재명보다 높게 나왔네요. 김문수는 23.1, 이재명은 14.2고요. 그러니까 네네. 국민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한덕수가 28.2, 출마도 안 하는데야 이건 압도적 1위지만 김문수 18.2 아닙니까? 한동훈 17.6이에요.
오차범위네. 0.6입니다. 0.6 예, 예. 거의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데 무당층에서는 한동훈이 1위 아닙니까? 15.9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한동훈이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렇죠. 그런 거고 리서치 B가 13, 14일 조사한 것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김문수가 19.3, 네. 한동훈은 14, 그리고 홍준표 10.6, 안철수, 나경원 7.7, 안철수 7.4예요. 네. 그런데 리서치비가 그 이전에 4일날 조사한 거 보면은 김문수는 18.6에서 19.3이 됐지만 한동훈은 10.3에서 14가 돼갖고 3.7%로 가장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유승민과 오세훈이 빠진 네네. 그 지지층을 한동훈이 제일 많이 흡수하고 있다는 것이 이 데일리한 여론조사 공정과 리서치비 네네.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율이 어디로 갈 건가?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전부 다 기사를 썼어요. 근데 뭐 일단 어디 한쪽으로 다 쏠리진 않을 거다. 뭐 이런 애매한 어떤 표현들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와. 3.7%나 포인트나 3.7% 포인트는 어쨌든 한동훈 후보 측이 오른 거를 보면 상당히 무당층 중도층에 소구됐던 그 표들이 한동훈으로 몰리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죠. 네. 거기다가 앞서도 이야기한 대로 김문수 전 장관의 경우 지지율이 정체 내지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결국은 한덕수 권한대행과 지지층이 겹치다 보니까 네. 한덕수 대행 쪽으로 지지층이 몰릴수록 김문수는 빠지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위 싸움이 아주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뒤집기 한 판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TV 토론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면 워낙 노련한 부위니까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만큼 지지율은 오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워낙 수가 많은 분이고 오랜 또 정치 경륜이 있으니까 네. 아마 돌풍을 일으키는 뭔가 다크호스가 될 가능성은 큽니다. 아마 토론을 아마 지금 가장 그 자신의 어떤 승부처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토론장에서 같습니다. 예. 뭐 어떤 주도권을 잡고 그것이 밈이 되고 막 뭐 번져나가고 하는 그걸 노리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토론을 하면 또 한동훈 전 대표도 만만치 예, 않지 지난번 않습니까? 그 나경원 후보하고 아주 뭐 챙챙챙챙 그냥 승부사의 기질을 보여줬죠. 그런 점에서는 아마 김문수 전 장관이 좀 여러 가지로 불리한 위치가 되지 않을까. 언변이라 이런 것은 좀,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딕션, 그러니까 똑바르게 이렇게 발음들이 들리지 않는 느낌이 좀 있고요. 너무 고지식한 느낌? 뭐 이런 느낌들이 조금 단점이죠. 거기다 한동훈 전 대표가 15일 날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과 만찬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한테 캠프 총괄 선대위원장을 좀 맡아주십시오 네. 했는데 아마 건강을 이유로 고사를 했다고 하지만 뭐 건강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대선 후보의 캠프도 아니고 그렇죠. 경선 캠프니까. 경선 캠프 좌장을 맡는다는 게 자기 군번이 아니라고 봤겠죠.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 같고요. 자, 윤여준 그 저 비대위원장도 사실 홍준표 캠프에 들어간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역시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홍준표 캠프에서 얘기하기를 건강상 때문에 안 나오신다 했는데 모시려고 그랬겠죠. 예. 그런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선을 확실히 그어라. 신경 쓰지 말고 떳떳하게 할 말 해라.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그러죠. 맞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사실 일관되게 한동훈 편을 들고 있어요. 예. 아주 수주 전부터 아예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윤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그 전부터 윤 대통령을 비판했어요. 비판하고 하면서 한동훈 지금 그 후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선을 거라. 사실은 그러니까 좀 아직도 좀 모호한 게 아니냐. 그 전선을 뚜렷하게 해야만 그 구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한동훈의 자세가 지금 많이 달라진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지금은 거의 선을 완전히 긋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좀 이쪽 민주당 계열에서도 한동훈과 관련된 언급을 이렇게 해요. 아니 왜 이렇게 모호하게 하느냐. 뭐 찬탄이라면 찬탄이 지금 이쪽 후보에는 안 보인다라고 뭐 언급들을 하는 어떤 지점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한동훈 후보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게 어떤 얘기죠? 이를테면, 한동훈, 후보는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AI 행보 등 경제 행보를 좀 쭉 해서 347 공약 있지 않습니까? 347 공약을 좀 얘기했고, 하나는, 개헌과 관련돼서 다시는 이 정당이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어떤 개혁을 하겠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죠. 배신자 프레임에 지금 쌓여 있는데 그것을 지금 정면 돌파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윤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5천만 국민 민심이 민심이 중요하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서 나를 제외하고 국민의힘 경선에 나선 후보들이 윤심팔이를 하고 있는 거 정말 안타깝다. 이렇게 정면 돌파를 선언을 했다고 봐야겠죠. 네, 김현정 시간에 나와서 한 말들도 있죠. 과거 이준석 의원도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했을 때도 그때는 가장 뭐 논란이 됐던 게 이른바 탄핵의 강을 건너느냐 마느냐 그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때도 대구에 가서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하면서 완전히 바람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게 모멘텀이었어요. 대구 유세 때가. 예. 지금 16일에도 한동훈 대표가 대구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도 뭐 그런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 네. 이런 입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탄핵강은 정말 한동훈 대표가 이제 배신자 프레임을 건너야 되죠. 정면 돌파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대표 행보가 앞으로 국민의힘 경선판을 크게 흔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